안녕하세요. 정문이집 황철중 대표입니다. 지금 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건데, 핸드폰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장들은 조금 피해가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되도록이면은 종목도 많이 안 올리고 있죠. 지금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지금 공격적으로 할 장은 아니라서, 지금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라섬유를 오늘 유일하게 황 대표가 이 장 안 좋다고 계속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신라섬유를 하나 선정을 해봤죠. 근데 2,400원 아래서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주지 못하고 급등했다가 지금 에, 뭐랄까 중간에 좀 머물러 있죠. 그래서 신라섬유 한번 쭉 볼게요. 자, 신라섬유를 쭉 볼게요. 보겠습니다. 먼저 그 월봉 먼저 한번 큰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보고요. 자, 이거를 먼저 크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당겨서 보게 되면 신라섬유 볼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신라섬유가 그동안에 움직였던 주가의 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보게 되면 1999년서부터 지금 2022년까지 그러니까 1990년대는 급등한 적도 있었죠. 영광적인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4년, 15년 들어와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반등을 하려다가 그러지 못하고 또 계속 밀립니다. 그러면 한 5, 6년간 또 정체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밀리면서부터 요 중간에 주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자, 황 대표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가가 낮아지는 거, 그죠?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삼죠. 낮아지다가, 꾸준히 낮아지다가, 이제 반면에 저점을 확인하죠. 그러면서 동반해서 저점도 이렇게 계속 낮아졌었죠. 이렇게 낮아졌는데, 2020년 들어와서 이제 고가를 높여가고 있는 형국이죠. 그죠? 그러면서 저점도 이렇게 높여갑니다. 그러면 이일 때가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점했던 자리 그 자리를 보게 되면 한 2,000원대 이 자리를 강하게 이렇게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뭐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지지였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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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혼절 펼치다 올라서 지지를 하고 이래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꺾는 모습이 좀 나와서 제가 이거를 공략 대상으로 삼았죠. 근데 뭐 이거는 공략 대상으로 삼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잠깐 한번 다시 볼게요. 뭘 보냐면요. 우리가 주가를 예측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에는 첫 번째 실적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모멘텀이라는 거죠. 모멘텀. 이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재료가 있거나 아니면 뉴스, 그 다음에 이슈, 그 다음에 뭐 공시, 기타 등등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향후 어떤 뒷받침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런 걸 뭐 통합해서 재료라고 하고요. 그죠? 재료. 그 다음에 세 번째 차트의 흐름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차트 분석이라고 하고 이건 가격 분석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위에 두 가지는 실질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본적 내용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재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흔히 주가 분석 내용으로 삼는 거고,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기술적 분석. 그래서 가격 분석, 차트 분석이라고 얘기하고요. 요 가격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차피 우리가 주식 매매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가지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대응을 하는 거니까요. 그만큼 가격 분석은 매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이 월봉을 통해서 가격 분석을 해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순이익도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주가도 그 모멘텀을 가지고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결국엔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 추구니까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실적을 기본적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는 뭐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매출 구조나 이거 보는 게 중요하죠. 자, 10억, 8억,
9억, 14억. 뭔가가 2021년도에 들어와서는 좀 성장하는 단계에 있었어요. 그죠? 영업이익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나?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었지만 크게 부각되진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그만큼 탄력적이지 못합니다. 그죠? 이렇게 탄력적이지 못하죠. 자, 연간 실적 한번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7년 40억, 47억, 42억, 42억. 손해보지는 않고 영업이익은 꾸준하기는 하지만 매출액 구조도 어느 일정한 부분,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도 어느 일정한 부분에 갇혀있죠. 그만큼 한 레벨을 높이려고 하는 어떤 모멘텀이 좀 부족하니까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한 그런 형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구조적으로 약간은 올라가려고 하는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보다시피 차트에서 제시했던 가격들이 그동안에 움직였던 지금 최근에는 4천, 5천을 넘어가서 이쪽으로 지지 형태가 돼야 이렇게 몇 년 동안 1년, 2년, 3년, 4년, 5년간에 갇혀있던 주가를 넘어서서 주가 레벨 업을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계점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라섬유는 현재는 4,000원, 5,000원을 넘어가야 되는 이런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모멘텀 자체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부각이 된 게 또 하나 있죠.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3월 9일인가요?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신라섬유 주가 훈풍액이 나오는 이재명 관련주 이게 대선 테마가 낀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은 이 주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재료가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길게 보는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파동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조금 짧은 매매를 좀 시세 차익을 노리는 뭐 이런 정도를 해야 되는 거지 가지고 가기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신라섬유는 이재명 관련주로서 이렇게 하나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계속 차후로 이어갈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죠?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첫 번째,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죠?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X라고 하면 뭐 동그라미에서 세모 정도 요 구간에 있지 않나. 그죠? 약간 정체된 느낌이 들죠. 그죠? 두 번째, 모멘텀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재명 부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치 테마주로서 하나 부각하라는데 이게 향후 이제 좋게 되면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있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차트를 보고 우리가 기준을 잡아봤을 때는 이게 흐름을 이어가려면 당연히 2,000원은 깨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00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위에서 계속해서 신라섬유가 놀아만 준다면 향후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4,000원, 5,000원대까지는 이렇게 파동을 지속적으로 타어나갈 그런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죠. 최근 장세에서 보게 되면은 대외 변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대외 변수가 이제 지금 보시면 국내 종합주가 지수나 별로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죠? 뭐 황 대표가 계속 얘기 드렸지만 종합주가 지수는 이 그림이 계속 이렇게 하방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일중 저항이 됐고 그 다음에 지지저항을 통해서 여기도 깨놓고 반등의 저항을 맞고 이중 저항이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우상향으로 올려보려고 하는, 이렇게 돌아가는 그 뭐죠? 변곡에 대한 저항도 생겨버렸죠. 그래서, 우리 종합주가 대변수는 이렇게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2822가 저점이었는데 이 저점 일단 깨고 흐른 대로 보게 되면 열려있는 공간이 종합주가 지수가 2750선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요걸 감안한다면 그다지 이게 탄력을 받기는 어렵다.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감안한다면 이걸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짧게 접근하는 게 어떻겠나 현재는. 그리고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우상향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죠? 그 신라섬유를 황 대표가 오늘 그 장중에 신호를 요걸 한번 공략 대상으로 한번 삼아보자 하는 것도 이런 단기 파동에 있어서 지금 철저히 지금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종합주가 지수는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방으로 기울어 가는데 얘는 반면에 거꾸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죠. 그죠? 그럼 이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종합주가 지수하고는 반대로 움직이는 개별 종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우상향으로 올라간 이 그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000원이라고 하는 자리,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2,230원, 뭐 이런 정도를 깨지 않는다면 얘는 충분히 이렇게 갈 것이라고 봤는데 오늘 그래도 수익을 내신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잘 따라 하셔서 이렇게 수익을 내신 분도 계시고
또 요거를 제가 조금 2400 밑에서 했는데 못 잡고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잡아서 안 잡힌 분도 있고 못 잡은 분도 있고 그러나 오늘 유일하게 제가 이 종목 하나를 얘기 드렸는데 신라섬유 오늘 유일하게 관심 대상 공략 조목으로 좀 삼아봤거든요. 대화를 다루신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향후 신라섬유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2,000원이라는 기준만 안 깬다면 3,000원과 4,000원과 5,000원까지 열려 있다. 이 파동을 보고 조금 단기 시세적으로 들어가서 기회를 주면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매매법을 실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신라섬유에 관심 있는 분, 가지고 계신 분은 2,000원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그다지 안 좋아서 종합주가지수가 다소 밀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2,000원이라고 하는 대추세인 그 월봉에서 나타나는 2,000원 교차했던 가격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얘는 탄력적으로, 왜냐하면은 실적이나 내용들이 뭐 엉망적으로 나쁘지는 않아요.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출렁출렁거림은 있겠지만은 아마 한번 파동 매매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신라섬유 지속적 관심 대상으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